안녕하세요. 비트코인 10억 시대를 준비하는 코인 수직남입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코인 수직남 투자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인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좋게 보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멤버십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코인 투자 신념 순서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수직남 투자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의 수직 상승 마인드입니다. 노우 레버리지, 노우 선물 거래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 단번에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부의 수직 상승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확실한 부의 전략, 비트코인 분할 매수입니다. 매일, 매주, 매달 조금씩 비트코인을 모아가세요.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꾸준히 매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를 지키는 원칙, 매수 원칙을 끝까지 지킨다. 비트코인은 언제나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흥분해서 몰빵하지 마세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두려움에 팔지 마세요. 공포에 매도하면 상승은 남의 몫이 됩니다. 환희에 매수하면 기회는 다시 멀어집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이 원칙은 수익률을 넘어 부자로 살아가는 사고방식까지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모든 정보들은 코인 수직남 텔레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변곡점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중요한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바라보는 애쉬 크립토의 비트코인 차트 분석입니다. 위 차트는 프랙탈 과거 차트이고 아래는 현재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드디어 80K 후반과 90K 초반 계속해서 쇠망치를 맞던 구간을 뚫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현재와 같은 매물대를 뚫었을 경우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애쉬 크립토는 현재 주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바닥을 형성 중이며 1월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인 다음 향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도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매물대를 크게 뚫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가까스로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히 저항대를 뚫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아직도 매물대를 돌파한 것이 아니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저항대 매물대를 잡아먹다 보면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보는 차트 분석가들도 많습니다. 타이탄의 비트코인 헤드앤숄더 차트 패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힘있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크립토 로버의 하락 우파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웃기게도 크립토 로버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비트코인 롱 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경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의 힘이 떨어지고 있으며 상승의 힘보다는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할 경우 다음 매물대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가격 차트입니다. DXY 외에 여러가지 레퍼런스들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러한 유동성의 방향과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항상 글로벌 유동성과 그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과거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 단기적으로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일치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유동성을 따라가면서 순식간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지만 단기 움직임은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나서야 뒤늦게 투자하면 항상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비트코인 사이클이 과거와는 달라진 그 이유 중 하나인 비트코인 오지들의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은 과거 비트코인을 싼 값에 많이 매수한 오지 고래들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록과 같은 미국 월가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과거 사이클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대형은행인 모건 스탠리도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 E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비트코인 초창기 오지들의 물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미국 월가의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오지들의 매도세가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멈춘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큰 기대를 했던 미국의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 법안의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탈중앙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는 SEC가 아닌 CFTC에서 담당한다. 그 외에 중앙화된 알트코인은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SEC에서 관리한다.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 규제를 적용한다입니다. 이번 법안 표결에 가장 크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 기관은 의외로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의 CEO는 안 좋은 법안이 통과될 바에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통은행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는 이 골재는 결국 전통화폐와 새로운 화폐의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예금하면 당연히 예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클래리티 법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예치 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립토 회사가 전통 금융권을 이기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예치 이자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인베이스의 CEO는 법안 표결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때인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한숨만 나오는 소식입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해외 코인 거래소 앱을 차단하겠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당장 이번 달 1월 28일부터 해외 코인 거래소 앱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원래 앱도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도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코인 업계에 있어서 이 규제 소식을 먼저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정부 금지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 통제를 위해 해외 거래소 차단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개인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와 조치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다시 1480원을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국 주식 투자와 해외 거래소 사용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업비트에서 USDT 테더를 사면 그 자체로 이미 달러를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비트에 USDE 스테이블 코인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무슨 논리인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알고 규제를 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업비트와 두나무의 로비에 대한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규제는 결국 해외 출금은 막고 입금은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코인 불장이 왔을 때 과거 중국에서 코인 거래를 막았을 때처럼 한국 시장에 미친 김프가 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가두리 양식을 한다는 얘기이며 이는 코인의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상승은 더 크게 그리고 물리게 되면 그 하락폭은 더욱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주요 알트코인 소식입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제 투자 관점 그리고 오늘 시청하신 모든 자료들은 수직남 지식경제 스터디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6년 크립토 전문가들은 RWA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솔라나 계열의 RWA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RWA를 묻히기 위해 열심히 디벨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세이의 경우에도 RWA 재무부 시장에 9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세이의 경우 요즘 아주 열심히 세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RWA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최근 업비트에서 코인이 아닌 금을 상장시켰습니다. 이게 RWA입니다. 전통 자산인 금, 은, 미국 주식 등등을 토큰화시켜 그 거래 수수료를 얻는 것을 RW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젝티브 소식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토크노믹스 투표를 한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최근 고려대와도 협업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인젝티브입니다. 고려대에서는 인젝티브 밸리데이션으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인젝티브의 경우 모든 FDB 코인이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거버넌스가 통과된다면 인젝티브의 디플레이션 속도가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단에서 인젝티브의 소각 속도를 2배로 해서 시장에 공급된 물량을 빠르게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수직 상승 우리 멤버십 분들의 코인 투자 신념입니다. 부의 수직 상승 3단계 신뢰, 선견지명, 그리고 정직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시총 8위에 위치한 자산입니다. 현대 국가는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있으며 자산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견지명으로 미래를 선점하며 정직하게 비트코인을 모아가세요. 부의 수직 상승,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부는 수직 상승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코인 수직남 그리고 우리 부의 수직 상승 멤버십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